오늘도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문을 닫고 불을 조금 어둡게 하고 마주 앉아서요. 오늘 꺼내볼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말하면 너무 냉정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어떻게, 얼마나 힘들까?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병문안을 갑니다.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뭐라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어느 순간 그 친구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가끔 떠오르긴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다. 연락도 뜸해집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나? 생각은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문득 스스로가 싫어집니다. 친구가 아직도 힘든데 나는 왜 이렇게 무덤덤해졌지? 처음엔 그렇게 걱정했으면서 왜 이제는? 나는 정말 냉정한 사람인가? 오늘 이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냉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친 사람입니다.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해왔습니다. 그 마음이 지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처음엔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목격합니다. 가족의 고통, 친구의 고통, 지인의 고통. 그리고 처음에는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상황을 하나 그려봅시다. 오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 암이래.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뭐라고? 암.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떡하지? 친구가 암이라니. 얼마나 무섭고 힘들까? 다음 날 바로 병문안을 갑니다. 친구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내가 옆에 있을게. 진심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진심입니다. 그 후로 자주 연락합니다. 밥은 먹었어? 병원은 어떻게 됐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일주일에 두세 번은 연락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납니다. 연락이 조금씩 뜸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되고 보름에 한 번이 되고 어느 순간 한 달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게 됩니다. 친구가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아, 맞다. 친구 요즘 어떻게 지내지?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않습니다.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미루다가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문득 스스로가 싫어집니다. 친구가 아직도 투병 중인데 나는 뭐 하는 거지? 처음엔 그렇게 걱정했으면서 나는 정말 나쁜 친구구나.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친구의 병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지인이 남편을 잃었을 때 처음엔 장례식에 가서 함께 울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옆에 있을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은 흐려집니다. 연락도 뜸해지고 생각도 덜 나고 친척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처음엔 진심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힘들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타까움도 옅어집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인생이고 나는 나 인생이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한 자신이 싫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냉정하지? 나는 왜 남의 고통을 끝까지 안아주지 못하지?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인가? 여러분, 이 자책 얼마나 오래 하셨나요? 어떤 분들은 몇 년 전 일도 아직 마음에 담고 계십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연락했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좀 더 곁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가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본 연민의 한계. 200년 전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연민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연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연민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연민의 한계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공감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영원히 느낄 수 없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 고통은 직접 경험하는 사람만이 온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암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지 상상합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겠지. 이렇게 상상합니다. 하지만 상상은 상상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은 그 친구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공감하려 해도 그 고통의 10분의 1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상상이 흐려집니다. 친구는 여전히 매일매일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점점 잊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의 본질 때문입니다. 고통은 직접 경험하는 사람에게만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에는 용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담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마주합니까? 부모님의 노환과 병, 배우자의 힘든 시간, 자식의 어려움, 친구의 고통, 친척의 문제, 이웃의 사연, 뉴스에서 보는 수많은 불행한 일들. 이 모든 것을 다 마음에 담고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음이 자동으로 거리 두기를 합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연민은 불꽃과 같다. 처음에는 활활 타오르지만 연료가 떨어지면 꺼진다. 우리의 연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강렬합니다. 진심으로 걱정되고 진심으로 아픕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불꽃이 약해집니다. 연료, 즉 우리의 마음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불꽃이 영원히 탈 수 없듯이 연민도 영원히 타오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만 돌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삶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 합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걱정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건강, 우리 가족의 일, 우리의 미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친구가 힘들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쏟을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입니다. 우리가 쓰러지면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쏟을 연민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뇌는 위험에 적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화의 결과입니다. 원시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맹수가 근처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두렵습니다. 온 신경이 곤두섭니다. 하지만 맹수가 계속 근처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똑같이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냥도 못하고 채집도 못하고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적응합니다. 처음에는 두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맹수가 있긴 한데 일단 살아야지. 이렇게 적응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연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강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연민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인간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끝까지 안아주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연민을 강요하면 오히려 잔인해진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봅시다. 쇼펜하우어는 연민에 대해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연민을 강요하면 오히려 잔인해진다. 무슨 말일까요? 상황을 그려봅시다. 친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걱정이 옅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좋은 친구야. 계속 걱정해야 해. 연락해야 해. 곁에 있어줘야 해. 이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연락합니다. 요즘 어때? 하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전화하면서도 빨리 끝났으면.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나면서도 빨리 헤어졌으면.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는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될까요? 아닙니다. 상대방도 느낍니다. 이 사람, 진심이 아니구나. 의무감으로 하는 거구나. 나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구나.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경고했습니다. 진심이 아닌 연민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고요. 또 다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계속 스스로에게 연민을 강요합니다. 걱정해야 해. 슬퍼해야 해. 함께 아파해야 해. 이렇게 강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지칩니다. 그리고 지친 끝에 이상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저 사람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아니, 저 사람 이야기 이제 듣기 싫어. 이런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을 느낀 자신이 끔찍하게 싫어집니다. 세상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친구가 힘든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자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민을 강요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연민을 강요하면 연민이 원망으로 바뀝니다. 연민을 강요하면 사랑이 짜증으로 바뀝니다. 연민을 강요하면 관계가 부담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결국 모두가 상처받습니다. 상대방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연민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 연민하라. 연민이 사라졌을 때 강요하지 마라. 연민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민은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연민도 자연스럽게 흘러야 합니다. 억지로 물을 높은 곳으로 올릴 수는 있습니다. 펌프를 써서 에너지를 써서 힘들게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연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연민할 수는 있습니다. 의지력을 써서, 죄책감을 써서 힘들게 연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연민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 그 연민을 따르세요. 하지만 연민이 옅어졌을 때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연민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민이 옅어졌다고 해서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연민이 옅어졌어도 우리는 친구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연민이 옅어졌어도 가끔 연락할 수 있습니다.
연민이 옅어졌어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친구니까 연락해야 해가 아니라 오늘은 친구 생각이 나네. 연락해볼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의무감으로 하면 지칩니다. 자연스럽게 하면 오래갑니다. 60대가 특히 지쳐있는 이유 마이너스. 여러분, 왜 특히 60대인 우리가 이런 연민의 고갈을 더 강하게 느끼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 60년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을 걱정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60년을 돌아봅시다. 어릴 때는 부모님 걱정을 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잘 됐으면, 어머니 건강이 좋았으면, 결혼하고 나서는 배우자 걱정을 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네. 아내가 요즘 지쳐 보이네. 자식이 생기고 나서는 자식 걱정을 했습니다. 이 걱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아플 때, 학교 다닐 때, 취업할 때, 결혼할 때, 평생 걱정했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면서는 또 걱정했습니다. 병원을 오가며, 간병을 하며, 마지막을 지키며, 친구들, 친척들, 직장 동료들, 주변 사람들의 크고 작은 고통에도 마음을 썼습니다. 60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걱정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밤잠을 설쳤습니까? 그 모든 걱정들이 마음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연민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고통에 반응할 여력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냉정해져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동안 너무 많이 걱정해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 60대는 우리 자신도 힘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60대가 되면 우리 자신에게도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병원을 자주 가게 됩니다. 은퇴를 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경제적인 걱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연금으로 살 수 있을까? 배우자와의 관계도 변합니다. 은퇴 후 20시간 함께 있으면서 새로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도 힘든데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 안아줄 여력이 있을까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힘들면 다른 사람에게 쏟을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60대는 상실을 많이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60대가 되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가까웠던 사람들이 큰 병에 걸립니다. 이런 상실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처리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상실이 쌓이면 마음이 지칩니다. 새로운 상실에 반응할 힘이 줄어듭니다. 또야. 이번에도. 이런 무력감이 듭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침입니다. 너무 많은 상실을 겪은 마음이 지쳐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 우리 세대는 감정을 돌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에 대해 배운 적이 없습니다. 참아라. 이겨내라. 약한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돌보는 법을 모릅니다. 슬플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칠 때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연민이 고갈됐을 때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텼습니다. 감정이 힘들어도 그냥 참았습니다. 지쳐도 그냥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60년이 지난 지금 마음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감정의 에너지가 바닥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요즘은
고통의 소식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주변 사람들의 고통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전 세계의 불행한 소식이 쏟아집니다. 전쟁, 재난, 사고, 질병. 스마트폰을 보면 또 누군가의 슬픈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고통의 소식들. 우리의 마음은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뎌집니다. 처음에는 뉴스를 보고 가슴 아팠는데 이제는 그냥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또 그런 일이 있구나 하고 지나칩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모든 고통에 반응하면 우리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유들 때문에 60대인 우리는 연민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걱정하지만 금방 무뎌집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싫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겠죠? 이것은 당신이 냉정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지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60년 동안 너무 많이 걱정하고, 너무 많이 아파하고, 너무 많이 버텨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마음이 지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 지친 사람입니다. -3000.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스로를 냉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을 바꿔주세요. 당신은 냉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친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냉정한 사람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이 없습니다. 친구가 힘들다고 해도 그래서 라고 합니다. 지인이 아프다고 해도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진심으로 걱정하셨습니다.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인이 아프다고 하면 밤잠을 설쳤습니다. 뭐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곁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진심이 아니었나요? 당연히 진심이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심이 옅어진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냉정해져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쳤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들어봅시다.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차게 뜁니다. 페이스도 좋고 숨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30km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느려집니다. 다리가 무거워집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이 사람이 게으른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친 사람입니다. 30km를 달려왔기 때문에 지친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 동안 삶의 마라톤을 뛰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걱정하고 수많은 고통을 함께 아파해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지친 것은 당연합니다. 연민이 오래가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신은 냉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쉼입니다. 여러분, 지친 마음에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약해 빠졌어? 이렇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좀 쉬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민이 오래가지 않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대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많이 힘들었구나. 6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걱정했니? 지금은 좀 쉬어도 괜찮아. 연민이 줄어든 건 내가 나빠서가 아니야. 지쳐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해주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민이 옅어졌다고 해서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에 대한 걱정이 옅어졌다고 해서 친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과 연민은 다릅니다. 연민은 파도와 같습니다. 왔다가 갑니다. 강했다가 약해집니다. 하지만 사랑은 바다와 같습니다. 파도가 잔잔해져도 바다는 그대로 있습니다. 당신이 친구에게 느끼는 연민이 옅어졌어도
친구에 대한 사랑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파도가 잔잔해진 것뿐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파도가 잔잔해졌다고 해서 바다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연민이 옅어졌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음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민이 옅어진 자신을 인정하세요. 아, 나 지금 예전만큼 걱정되지 않는구나. 연민이 옅어졌구나. 이렇게 인정하세요. 부정하지 마세요. 아니야. 나는 아직 걱정하고 있어. 나는 냉정하지 않아. 이렇게 부정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연민이 옅어졌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연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당신은 그 본성을 가진 인간일 뿐입니다.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그럴 수 있어. 나도 인간이니까. 연민이 영원할 수는 없어. 세 번째, 지친 자신을 돌봐주세요. 당신은 지쳐 있습니다. 60년 동안 너무 많이 걱정해왔습니다. 지금은 쉴 때입니다. 다른 사람 걱정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봐주세요.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푹 쉬세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먼저 자신의 마스크를 쓰고 나서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지쳐 쓰러지면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자신을 돌봐주세요. 그것이 결국 다른 사람을 돕는 길입니다. 네 번째, 연민을 강요하지 마세요.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걱정해야 해. 나는 좋은 친구니까 연락해야 해. 이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민을 강요하면 오히려 잔인해집니다. 진심이 아닌 위로는 상처가 됩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연락은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세요. 연민이 일어날 때 연민하고 연민이 옅어지면 그냥 두세요. 친구 생각이 날 때 연락하고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두세요. 그것이 더 자연스럽고 더 오래가는 관계입니다. 다섯 번째,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구가 힘들면 내가 도와줘야 해. 지인이 아프면 내가 곁에 있어줘야 해. 하지만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도울 수 있을까요? 친구가 암에 걸렸을 때 우리가 암을 낫게 해줄 수 있나요? 지인이 배우자를 잃었을 때 우리가 그 슬픔을 대신 져줄 수 있나요? 사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담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친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친구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정도입니다. 그것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을 때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겁니다. 여섯 번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세요. 연민이 오래가지 않는 것. 처음엔 걱정했다가 금방 무뎌지는 것. 이것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의 많은 부분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온다. 연민이 오래가지 않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계속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면 고통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연민이 오래가지 않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진심으로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자기 혐오.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냉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친 사람입니다. 60년 동안 너무 많이 걱정하고, 너무 많이 아파하고, 너무 많이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지쳐 있는 것입니다. 연민이 오래가지 않는 것은 당신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연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슈오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공감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오늘 그 지혜를 시작하세요. 연민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대신 지친 자신을 토닥여 주세요. 많이 힘들었지. 6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걱정했니? 이제 좀 쉬어도 괜찮아. 연민이 줄어든 건 내가 나빠서가 아니야. 지쳐서 그런 거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상담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지금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걔한테 연락해야 하는데, 걔 요즘 어떻게 지내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냥 짧게 연락해 보세요. 긴 통화를 할 필요 없습니다. 깊은 위로를 건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짧게. 요즘 어때? 생각나서 연락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연락이 뜸해져도 괜찮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생각날 때 또 연락하면 됩니다. 관계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민은 영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